끝없는 설산 위 검은 깃발이 휘날립니다. 수천의 기병이 장창을 겨누고 대지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광개토대왕의 군사들입니다. 만약 이런 쇳빛 파도가 당신을 향해 달려든다면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구려 최강 병기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그 시작은 까마귀 3조고였습니다. 고구려인들에게 까마귀는 흉조가 아닌 태양의 상징, 군사적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의 최강 병기, 철갑기병, 쇠로 된 비늘 갑옷을 꿰어 만든 찰갑은 화살을 튕겨내며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들이 빗발치듯 쏟아져도 비늘 갑옷은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튕겨나가며 적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쥔 무기는 길이 5m에 달하는 장창, 자유롭게 휘두르기보다 돌격의 순간 적을 꿰뚫는 충격 무기였습니다. 돌격 순간 철갑기병은 거대한 파도처럼 적진을 삼켰습니다. 창 끝은 방패를 부수고 몸을 꿰뚫었으며 쇳빛 장창이 땅을 울렸습니다. 이 압도적인 충격 앞에 적의 전열은 눈 녹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적의 군사들에게도 치명적 약점은 있었습니다. 갑옷과 장비의 무게는 엄청나 말과 사람 모두 지쳐갔습니다. 만약 말이 넘어지면 철갑기병은 곧바로 무력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구려군은 병종 협력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철갑기병이 돌격을 마치고 지치면 보병이 방패벽을 세우고 경기병이 적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군단이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철갑기병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는 개마기병이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말까지 두터운 갑옷을 두른 전차 같은 존재, 적들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개마기병의 장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파괴의 창끝이었습니다. 방패를 두른 보병대조차 이 돌격 앞에서는 한순간에 밀려나갔습니다. 쇳빛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 전장의 균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돌격 후 개마기병이 고립되면 무게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말이 쓰러지면 병사와 군마 모두 그대로 적의 칼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치명적 위험은 항상 전장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철저히 협동을 중시했습니다. 보병들이 무너진 기병을 보호하기 위해 원형 방패벽을 치고 경기병은 화살 세례를 퍼부으며 적을 흩뜨렸습니다. 이 합동 전술은 철갑기병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적의 시선으로 본 전장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시야 가득 쇳빛 파도가 밀려왔고 화살은 빗발쳤습니다. 방패를 들어도 몸을 숨겨도 어느새 말발굽에 짓밟히고 창끝에 꿰뚫리는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마기병은 고구려 전장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이 세고 장비가 뛰어난 병종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파괴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압도적 위용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승패를 가를 만큼 강력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차라 불린 개마기병, 그 위세는 고구려가 제국을 향해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장에서의 위용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고구려가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할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고구려 군사력의 뿌리는 철이었습니다. 요동 산맥과 안산 일대의 철광에서 끝없이 캐낸 철광석은 전장을 지배하는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고구려의 무기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땅과 자원의 힘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산에서 캐낸 돌덩이가 녹아내리면 붉은 쇳물이 되었고 이는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태어났습니다. 대장간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무기들은 전장을 울리며 수많은 적의 갑옷을 갈라냈습니다. 철은 곧 전쟁의 언어였습니다. 한나라가 철기를 독점했을 때 주변 국가는 무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무기를 만들며 맞섰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경쟁 속에서 성장한 군사력이 바로 고구려의 힘이었습니다. 활, 칼, 창, 단순해 보이는 세 가지 무기는 철이라는 재료 위에서 전혀 다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활은 멀리서 적을 꿰뚫었고 창은 돌격의 창끝이 되었으며 칼은 근접전에서 마지막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무기의 강함은 곧 국가의 강함이었습니다. 철이 풍부했던 고구려는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며 군사력을 불렸습니다. 단순히 싸우는 기술을 넘어 생산력 자체가 곧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군사 혁신 가운데 가장 눈부신 것은 작은 쇠고리, 등자였습니다. 말을 탈 때 발을 걸 수 있는 이 장치는 단순해 보였지만 전장을 지배하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무거운 갑옷조차 등자 위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등자가 있기 전 무거운 철갑을 입은 기병은 쉽게 균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등자가 보급되면서 고구려 기병은 돌격 중에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순간에 전장의 주도권을 고구려에 안겨주었습니다. 말 위에서 두 손으로 장창을 고정하고 돌격하는 모습은 등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창끝이 곧게 적 장수를 겨누었고 흔들림 없는 일격은 전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등자는 작은 발명이지만 거대한 전쟁을 뒤집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구려가 서양보다 수백 년 앞서 등자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4세기 고구려 무덤에서 등자가 출토되었지만 유럽 기병은 8세기가 되어서야 이를 사용했습니다. 고구려의 혁신은 전 세계보다 빨랐습니다. 작은 철제 고리 하나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등자는 고구려 기병에게 하늘 위의 맹수 같은 힘을 주었고 전장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게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군사력은 이렇게 작고 섬세한 발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의 진짜 힘은 단일 병종이 아니었습니다. 철갑 기병이 돌격하면 그 뒤를 보병이 방패벽으로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병이 측면에서 적을 괴롭히며 전장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돌격만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의 반격이 시작되면 보병이 몸을 던져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 틈에 경기병은 날렵하게 적의 후방을 교란해 전투의 균형을 뒤집었습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이 전술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정면에는 철갑기병의 압도적 충격, 양옆에서는 경기병의 끊임없는 화살, 그리고 앞뒤를 막아서는 방패벽,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고구려 전술은 단순한 힘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병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고대 동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체계적 군사력이었습니다. 이런 전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구려의 철저한 훈련과 조직력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센 병사만이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군단의 조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패배를 모르는 군대라 불렸습니다. 광개토대왕이 꿈꾼 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을 통해 성민을 신민으로 바꾸며 제국적 질서를 세웠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송민은 조공만 바치던 나라였지만 신민은 고구려의 군대와 제도 안에 직접 편입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군사력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통합의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은 곧 제국을 세우는 도구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조차 고구려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말갈과 같은 종족이 고구려의 군사체계에 흡수되었고 결국 함께 당나라와 맞서 싸우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포용과 협력이야말로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전장의 승리는 단순히 영토 확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국을 다스리는 법과 질서가 자리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력은 제국을 꿈꾸는 정치적 도구로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광개토대왕이 내려다보며 깃발을 흔듭니다. 수천 기의 철갑기병과 보병, 궁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를 구현한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시대를 넘어 다른 지역의 갑옷을 보겠습니다. 가야의 판갑은 통으로 된 철판을 이어 만든 형태였지만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전투보다는 과시용에 가까웠던 반면 고구려의 비늘 갑옷은 실제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유럽의 기사들은 전신을 두른 판금 갑옷으로 방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무거워 기동성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고구려의 찰갑은 방어와 기동을 동시에 잡은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갑옷이었습니다. 중동의 기병들은 사슬 갑옷 위에 판을 덧대 방어력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갑옷은 이미 그러한 복합적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군사력은 지역적 한계가 아니라 세계적 기준에서도 앞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려하거나 무거운 갑옷이 전투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무기는 균형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들은 방어와 기동을 동시에 구현하며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차별성은 곧 전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쓰러지는 순간 죽음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갑옷과 전술은 끝까지 병사를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수천 기의 철갑기병이 언덕 너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지를 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쇳빛 장창이 일제히 전방을 겨눕니다. 적의 시야는 공포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돌격의 함성이 터져 나오자 쇳빛 파도가 적진으로 몰려듭니다. 화살이 쏟아지지만 비늘갑옷은 이를 튕겨내며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의 방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포위된 철갑기병을 지키기 위해 보병이 방패벽을 세우고 경기병이 측면을 파고듭니다. 합동 전술이 살아 움직이며 적군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장은 고구려 군사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적의 시점에서 본 광경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쇳빛 군사들이 달려들고 말발굽은 대지를 짓밟았습니다.
어디로 도망쳐도 고구려의 군사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 순간 고구려의 군사력은 단순한 전투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꿈을 향한 행진이자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쇳빛 파도는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꾸려 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쓰러진 적군 사이로 고구려 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걸어갑니다. 그들의 모습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국 군대의 위엄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병사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철, 땅, 협력,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꿈을 짊어진 제국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국의 경계를 넓혀갔습니다. 적국에게 고구려의 군대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맞서 싸워도 밀려나고 피하려 해도 삼켜졌습니다. 이는 곧 고구려에 맞서는 것은 곧 파멸이라는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들의 무력은 단순히 영토 확장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속민을 신민으로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수단이었습니다. 고구려 군대는 곧 제국을 꿈꾸는 정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러한 힘은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군사적 체계, 그 속에서 고구려는 제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쟁은 곧 고구려의 언어였습니다. 철등자 개마기병, 협력 전술,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모였을 때 고구려 군대는 무적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들은 역사의 전장을 누비는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병사들은 전차도 화약도 없던 시대에 압도적 전력을 구현했습니다. 인간과 말, 철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순간 그들은 고대 전장의 최강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제국을 향한 꿈과 새로운 질서를 향한 도전의 흔적이었습니다. 쇳빛 군사들의 행진은 오늘도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투가 끝난 들판 위 태양은 서서히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군사력은 결코 저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제국의 꿈으로 이어졌고 오늘날까지도 강자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철과 불, 말과 사람, 고구려의 병사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제국의 서사를 새긴 존재였습니다. 최강 병기, 광개토 대왕의 군사들, 그들의 이름은 오늘도 역사의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